이렇게 해서 이곳은 더 이상 수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 맞아. 그거 좀 곤란하지. 그러면서 2차 딱 들어오더니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 지난번도 마시죠. 그랬는데 여기에 이것만 이제 보완해가지고 마무리하자. 그럼 다음 3차에서 우리 그냥 도장 찍게 도장도 가져오세요. 3차. 2차 거기 결정이 다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논문 쓰고 뭐 하고 그러면서 자기 할 수 있는 거다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 그럼 죽으라고 해야 된다. 그런데 할 수 없는 걸 가지고 혼자 끙끙 앓을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왜 할 수 없는지 그 이유들을 정확하게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박사의 논문을 96년도에 딱 마쳤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뭐가 중요하냐. 생업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박사의 논문 쓰다고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 이제 살림이 아주 공방이 됐는데 그 당시에 내가 구리 그 아파트가 아까 내가 아파트를 샀다고 했는데 그 3천만 원 샀다고 했잖아요. 그게 7평으로 17평. 근데 그럴 때 그 집에서 우리 어머니 계셨지, 그 다음에 동생이 있었지, 나 있었지, 집사람이 있었지, 애 둘이 있었지. 그 다음에 이제 시골에 누님이 야 조카 좀 데려다 키워라. 그래서 중학교 애를 내한테 보내겠다는 거야. 근데 내가 대전 누님한테 그렇게 많은 은혜를 입었잖아, 동생이. 그건 뭐지? 우리 7명 뭐 살 수 있겠지, 집사람. 그럼 우리 집사람이 무던하네요, 가만히 보면은. 그래서 집사람 자랑하려고 아까 했는데 아직 못된 것 같던데.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게 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살면서 집안에서 어떤 큰 소리 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 근데 집사람이 그 조카 보낸다고 하니까, 오케이. 동생 독일 유학 갈 때도 약간 서포트, 뭐 많이는 못한 다음에도 그래서 또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항상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딱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딱 박사학위를 마치고 나니까 이제 수중에 딱 돈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진짜 결혼하고 나서 하여튼 집안에 통장이 마이너스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근데 집사람이 뭐 해가지고 어디서 돈을 빌린다. 근데 그 이면에 우리 어머니의 노력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포항에 오셨는데 그 포항에서 나는 회사를 다닐 때 우리 어머니는 뭐 했냐. 남의 밭일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살려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리에 왔을 때도 남의 밭일을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많이 밭일이 어려울 때는 집에서 그 이원짜리 있잖아요. 그 전기 부품 같은 거. 그거 해야 똑딱 부어. 그거 집에서 그렇게 하시고. 집사람도 옆에서 같이 돕니다. 애기들이 어리니까. 그 다음에 집사람이 이제 나중에 우리 김대리부터 98년도 그럴 때 IF 하니까 공공근로사만 했잖아요. 공공근로사. 그런 것들을 집사람이 이제 다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 이런 쪽에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마트 가가지고 캐셔도 하고. 그러니까 살상은 내 혼자서 쭉 벌어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지 하고. 그다음 동생이 있지만 동생도 그럴 때 가해를 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집안 사람들이 그래도 다 주위에서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해서 불구하고 그래도 수입은 이제 내가 해야 되는데 박사님 논문 쓴다고 딱 한 1년 이상 그렇게 있었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의를 자기 자기한테 딱 해갖고 시간 강사를 먼저 해야 되니까 시간 강사를 일주일에 36시간 했어. 아 이거 미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잘못한 거야. 그것은. 왜냐면 항상 먹고 사는 문제에서 그 일주일에 36시간 하는데 문제는 방송대 강의를 빼고 방송대 강의는 또 계속 출석 수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지. 그다음 특강이 빼고 그러다 보니까 논문을 쓰지 못하겠는 시간이 안 돼버리니까. 그래서 논문을 일단 쓰면서 발표를 하긴 하고 막 그러는데도 어차피 그게 완성도가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어차피 실체를 모르게 생기고 그러면서 강의를 하는데 문제는 서울에서 강의를 하면 괜찮잖아. 근데 내가 서울에서 어차피 대학 교수자를 찾기가 쉽지 않겠다. 그래서 지방을 내게 집중 타겟을 잡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지방 강의를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상주 산업대
여기를 가는데 일주일에 집에서 가게 되면 뭐 200km가 넘으니까 새벽에 4시에 출발해가지고 달려고 그러면 거기 가치고 한 7시나 뭐 이렇게 도착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아침에 자고 9시부터 강의하고 밤 10시 반까지 강의하고 바로 올라오고 아니면 이틀을 할 때는 하루 자고 올라오고 그런 식으로 체력이 대단하시네요. 그렇지. 그럴 때는 진짜 괜찮아. 3년을 딱 했는데 학교 교수들 간에 간 게 그럼 나도 뭐 영향이 좀 부족한 게 있었겠지. 그래서 교수 간에 이제 후임을 둘러싸고 알력도 좀 챙기고 그래서 나 개인적으로도 조금 부족함이 느껴졌고 그래서 거기를 어플라이를 안 하고 그 3년 동안을 했는데 시간 강사를 계속 해가지고 내가 아무 이제 희망이 안 보인다. 이게 하루 벌어서 말 그대로 캔디 투 마우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있는데 당시 학원에 내가 방송대 조교 생활을 할 때 그 서울대 박사학원 학생들을 이렇게 강사용으로 많이 섭외했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이원희 교수라고 지금 한경대 교수하다가 이번 지난 며칠 전에 한경대 총장 되신 분이 있어요. 이원희 교수가 이 박사 얘기 그냥 학원 강의를 한번 해보면 어때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2000년이었어요. 96년에 박사에 받고 2000년에 학원 강의 신림동에서 고시 강의를 한번 해보라고.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학원 강의 했는데 제일 처음에 강의 갔더니 그때부터 이제 학원 강의 시작이 된 거죠. 일타가 문화가 되신 건가? 아니, 제일 처음에 갔더니 학생이 4명 4명 딱 있는데 노량진에서 아니 신림동 신림동에서 시작한 신림동에서. 계기가. 4명이 있는데 4명을 데리고 강의를 주고라고 했는데 당시에는 나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줄 줄 알았어요. 근데 딱이 한 달 동안 강의를 했어요. 15회를 강의하는데 뭐 일주일에 한 3일, 4일씩 해가지고 했는데 28만 원 딱 주더라고요. 28만 원 딱 했는데 그럴 때 내가 뭐 포항대를 다녔지, 그다음에 방수 조교 생활하고 공무원 월급도 받았지, 뭐 시간만 했지. 야, 이걸 강의 계속 해야 되나? 이걸 뭐 한 달에 했는데 28만 원 못했게. 내가 그걸 구리에서 알았거든. 근데 서울 신림동까지 또 왔다 가는 시간이 1시간 반이 넘어요. 버스 타고 다녀야 되니까. 참. 그래서 할까 말까 했는데 그 다음 달에 몇 명이 들어왔냐 물어봤죠. 7명이 됐어요. 4명에서 7명으로 늘었나요? 근데 이게 7명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거 뭐야 먹고 살겠나 싶잖아요. 7명 하면 이제 얼마 나오겠지? 한 50만 원 나오겠지. 4명에서 이제 7명 됐으니까 2배는 됐네요.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그거야. 네, 2배. 한 달 만에 2배가 됐어. 그러면은 1년에는 몇 명이 될까? 그러면 인원수에 맞춰서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야, 이제 보장이 하나도 없고 무조건 50대 50이에요. 우리가 학원이 제일 처음에 들어가니까 50대 50. 그래서 여기 학생들 받은 건 정확히 학원이 50까지 갖고 내가 50% 먹는데 7명 되니까 야, 이것은 희망이 있어. 그리고 나서 딱 1년 지나면 또 400명. 400명 딱 되고 나니까 근데 신림동은 그게 쭉 안 되는 게 그러니까 400명 되고 한 달 강의하면 2,800명. 근데 이 강의를 계속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그 강의가 텀이 있어요. 이번에 기본 강의 하고 나면은 다음에는 여기서 문제풀이 강의, 그 다음에는 마무리 강의 이런 식으로 해갖고 1년에 한 4번밖에 이제 안 잡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들어온다면 됐는데 또 나머지가 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경찰 간부를 그래서 같이 한 거예요. 경찰 간부 강의를 같이 하고 행정 같이 하는데 문제는 내가 방송통신대학교잖아, 학부가. 그래, 근데 앞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고시 준비하는 애들 누구였어? 서울대에서. 거대, 연대. 우리 솔직히 말하게 되면 학벌로 스카이에다가 서성안에 중경외시에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쫙 하려는데 진짜 방송대 졸업생이 강의한다 하면 안 들을 것 같더라고, 내 느낌상. 그래서 딱 제일 처음에 그 박사 그것만 깠지 나머지
방송대를 안 갔어요. 그걸 처음에 졸업하시더라. 안 하시고. 그리고 나서 딱 신림동에 400명 딱 일단 딱 찍으면서 그때 모두 다 갔죠. 그랬는데 그럴 때만 올랐어. 방송대 출신이 강의를 하냐. 거기다가 또 공고잖아. 오타가 하나 생기거나 글자 문맥이 좀 이상하면은 다시 보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참 그랬는데 그래도 그게 좀 괜찮았는데 문제는 행정고시가 2004년부터 객관식이 없어져요. 그런 식으로. 그게 2003년까지 끝이니까 내가 2000년에 들어갔는데 2002년 가니까 마지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001년에 이화여대 학생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특강을 했거든. 그러니까 전국의 대학에 특강 요청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이력에 보면 특강한 대학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이제 말 그대로 고대 특강이 했지, 그 다음에 성대 특강이 했지, 이대 특강, 그 다음에 건대 특강, 동대 특강, 부산대 특강, 서울시립대 특강. 하여튼 그 당시에 고시라 좀 한 친구들은 전부 다 이제 나한테 특강 요청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강의를 하루에 12시간 강의를 하는데 문제는 아침에 성대 강의, 오후에 신림동 강의, 저녁에 시립대 강의. 어떻게? 그런데 강의 준비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보통 5시에 일어나서 이제 출근 시간이 걸리게 되면 성대까지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 일어나서 6시부터 출발해가지고 성대를 가는데 그럼 7시 안 돼서 도착을 해. 그럼 거기에 이제 자는 거 차 안에서 차 안에 자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돌리고 그럴 때 칼이 좀 끝이어서 달린다고. 그러면서 그럴 때 12시간 강의를 딱 3주를 딱 하고 나니까 얼굴이 저기 마주보더라고. 근데 시험이 임박하는데 내 얼굴에 약간 마비 증상이 있다고 그걸 멈추게 되면 저 앞에 있는 애들 인생이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막 이 마그네슘 부족이랑 그때는 생각을 못했어. 여기가 마비 오면서 마그네슘. 그래서 그럴 때는 여기를 잡고 그냥 강의를 해요. 자꾸 떨리니까 이게. 그런데 그럴 때 좀 너무 무리를 한 것 같아. 그게 첫 번째 이제 무지한 거지. 그럴 때였는데 그래도 하여튼 어떻게든 3주를 버티고 지나가서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노량진으로 이제 7급을 하려면 7급 9급 노량진을 사잖아요. 그래서 노량진에 학원을 알아보는데 조금 그래도 이제 신림동에서 행시에 이제 일탈을 했으니까 약간 대우를 받고 노량진으로 이제 입성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시장이 다르니까 전혀. 제일 처음에 한 50명 정도에서 시작했다가 1년 딱 지나고 나니까 여기에 2003년 9월달에 진입했는데 2005년에 내가 800명을 찍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최대 많이 찍은 것이 2007년, 8년, 9년 이럴 때 한 달에 3,200명. 고박이 4, 5, 2발. 아니 근데 그 돈은 달라요. 신림동에 그 가격. 여기는 인원수고 여기는 가격 아니 여기 수강료가 달라. 수강료. 신림동 고시는 비싸고 그다음 7급이나 9급은 싸고. 그러니까 이제 그 수강생 수하고는 좀 달리 이게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닐 수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럴 때 이제 한 달에 1억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이제 굉장히 그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인생을 굉장히 치열하게 사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통대 또 한참 건너뛰어서 얘기지만 동문회장도 하셨어요. 2015년도, 16년도를 하셨더라고요. 야, 혼자 몰라 이거. 아니요. 저희 선배님 말씀하실 때 계속 먹고 있어가지고. 넣은 걸 다시 뱉으시면 참 대단하시네. 선배처럼 제가 다시 그런 인생을 살아오려면은 저는 어림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삶 자체에 빠져있다 할까. 그러니까 거기에 드라마 선배님은 그 앞을 항상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은 내가 한다고 했지만은 또 내가 조금 이따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왜 이걸 하십니까 그렇게 되면
타고 있는 열차를 떼어드릴 수 없어서 아, 계속 타고 있었다. 그런 멋있는 말입니다. 예. 말이에요. 궁금한 게 방통대 동문이 총 몇 분이나 계시나요? 총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80만 명 정도. 80만 명. 우리나라에서 방통대, 해병전후회, 호남형회 빼고 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방통대 회장을 하셨습니다. 근데 회장도 진짜 예. 뭐 하려고 했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예, 행자가 조교를 하다 보니까 예. 이제 내한테 강의 들었던 학생이라든가 뭐 추천으로 상담하던 해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음, 제일 처음에 이제 내가 노량진에서 2011년 정도에 전신 만성 피로 이런 진단을 받으면서 쓰러진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뭐 그럴 때 밀가루 알레르기 생기고 뭐 공황장애 생기고 그다음에 갑상선 암 수술하고 갑상선 암을 딱 수술하고 서울대병원에서 그 서울대병원에 대학로 있잖아요. 근데 방송대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근데 서울대병원 가서 암 수술하고 이제 그건 별거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나고 나니까 별거 아니야. 당시에는 좀 크더라고요. 근데 암 수술하고 가서 딱 있었더니 여기에 그 내한테 강의 들었던 친구들이 이제 당시 행정학과 동문회 활동을 하면서 찾아와가지고 여기에 선생님 그 학원 강의도 이제 많이 안 하실 텐데 몸도 안 좋으신데 쉬엄쉬엄 하시고 우리 동문회를 좀 살려달라. 당시 이제 동문회가 행정학 동문회는 침체 상태에 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아니 내가 간다고 살겠어. 선생님이 그래도 일단 학생들을 그렇게 많이 좀 제자를 두고 있기 때문에 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있다가 그래 뭐 한번 하지. 그래서 처음으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내가 이제 원광보건대 교수하고 학원 강의하고 했는데 내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는 내가 9살 돌아가셨으니까 어차피 모르는데 내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우리 대덕중학교에서 우리 동기들 중에 그러니까 우리 동네 친구 말고 내가 초당 마을인데 초당 마을 친구 빼고 우리 25의 동기에서 딱 한 명 왔어요. 그만큼 선배님이 활동을 못했다는 거죠? 왜냐면 포항제철에 가면서 이쪽하고 끊어져 있었지. 그 다음 서울에 와가지고 살면서 완전히 거의 학원 일하고 강의하고 이런 쪽에 완전히 담싸서 살았지. 그러니까 사회생활이라는 것을 거의 하지 않고 처음 사회생활을 갔다면 청간 그 장학금 그게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방송대 동문회장시 거의 두 번째 사회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동문회장을 내가 이제 행자가 동문회장부터 먼저 했는데 그게 2013년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행장을 하고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학원 강의는 조금 하고 밖에 외부 활동이 엄청 많아져 버린 거예요. 방송대 활동에다가 이제 우리 대덕중학교 이쪽 활동하고 두 군데가 이제 커지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사실상 다른 데서 이제 활동 학원하고 학교하고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많이 오긴 갔어요. 많이 오긴 갔는데 고향 쪽에서는 조금 우리 친구들하고 관계를 내가 거의 담을 쌓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방송대 뭐 이런 식으로 했고 동문회장 그런 식으로 했고 행자하고 동문회장 2년 하고 났더니 이제 열심히 그 전국 충동문회 고문들 중에 나를 지켜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행자가 동문회장을 하면서 그럴 때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그 지방선거 당선자들을 모았거든. 67명을 파견했는데 초대를 했더니 23분이 오신 거야. 그래서 이제 시장 되신 분이라든가 의원 되신 분들, 지방 당선자.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친구는 갑작스레 튀어나왔는데 어떻게 저런 것들을 다 기억을 해가지고 여기에 그런 행사들을 진행을 하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내한테 서서히 이 동문회장, 충동문회장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계속 오더라고요. 충동문회장 하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돈이 얼마냐. 거의 뭐
일단은 출마하는데 3천만 원. 내가 3천만 원 되고 이걸 해야 되나? 정치할 것도 아니고 당시에는 뭐 3천만. 근데 추대를 해줄 테니까 그냥 하시래 그렇게. 그러면 뭐 임원들 구성하고 이런 거. 내가 행정학과만 했지. 다른 학과 있지. 방송 23개 학과가 있는데 다. 그래서 밑에 이제 수석 부회장 그게 친구가 아까 보는 성준우라고 다음 차기 회장이에요. 어제 당선이 됐는데 그 친구를 해가지고 같이 좀 해나가라. 그러게 알았다 했는데 당시에 그 현 회장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차기 이렇게 추대를 받아서 간 줄 알았는데 현 회장이 이사들의 투표에 의해서 광수 총동문회장 뽑거든요. 근데 이사들이 자발적으로 어떻게 이사 등록을 하겠어? 할 땅이 아니란 말이지.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이 이사 등록을 해가지고 이사 멤버가 3,000명 이내에서 확정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딱 했는데 오늘 갑자기 그 현 회장이 출마를 다시 한다는 거야. 뭐야 그러면 추대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경선을 해야 돼? 경선이 되는데. 예. 근데 난 경선하면 안 할랍니다 했더니 그 고문들이 어떻게 사람이 배가 그렇게 약하냐고. 나 뽑았어. 내가 뽑은 것도 아니고. 내가 한다는 거. 그렇지. 우리 고문님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하고 해서 아직 할까 말까 뽑을까 했는데.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사는 어떻게 등록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한 270명 정도 등록을 시켜주겠다. 그러면 뭐 되지 않느냐, 어쩌냐, 뭐 그러길래. 아니 3,000명에서 뭐 270명까지 뭘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10분의 1도 안 되십니다. 근데 나 이거 딱 보니까 현 회장이 당시에 이제 약간 치책이란 말이지. 근데 540명 등록을 해놨더라고. 내가 270명. 그러면서 그쪽에서 딱 깨니까 뭐 끝났네 게임은. 그래서 끝났는지 봅시다. 그러고 나서 내가 전국을 2번을 투어했어요. 그래서 이 경선 과정에서 그래서 수석부회장 데리고 그 다음에 고문 또 같이 엮을 사람들 지역에 엮을 사람들 그래서 강원도 그 다음에 충청도 이렇게 쭉 돌고 심지어 뭐 대구에서 있다가 그 다음에 충북까지 그냥 갔다가 오는데 심지어는 갓길 운전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약속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여기 청주에서 뭐 이거 다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이 안 오니까 대구에서 늦어져가지고 행사는. 그래서 갓길 했는데 펑크가 나고. 다시 펑크 나니까 또 거기에 펑크 또 수리하고 뭐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청주 오니까 그 한 80명 중에서 한 40명 정도 남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2번 했는데 인천이 그럴 때 110 몇 명인가 있는데 그게 안 돌아와. 그래서 인천을 내가 자취 조교했던 분도 계시고 막 그러거든. 그래서 충분히 했는데 행정학과이고 뭐 그런데 원체 이쪽에 기존 회장하고 이렇게 그런 관계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인천을 4번을 갔어요. 그래서 술을 먹을 만큼 먹고 결과가 저기 몇 대 몇입니까? 그래서 역전. 그래서 내가 67%, 그쪽이 33%. 대단한. 그것을 그래서 딱 한 달 만에 역전을 시켰는데, 그게 이제 내가 난생 처음 해보는 어떻게 보면 선거라는. 근데 하다 보니까 결국 세상은 진솔한 마음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그냥은 안 통하고 그것을 보여줄 끊임없는 노력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알아주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러잖아요. 내 마음을 왜 몰라주냐 그러는데 내 마음은 다 있어. 다 있는데 그 마음을 상대방이 알아주도록 네가 노력했냐 이게. 그러니까 결혼생활도 그런 거야. 대덕중학교 출신 방송통신대학교 동문회장. 저는 참고로 대덕중학교 동문회장입니다. 나 대덕중학교 동문회장은 못 해보고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동기회장만 했는데 대덕중학교 동기회장을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내가 이제 총동문회장을 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참관 장학회 이쪽은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 그
동문회장 어차피 손인권 회장이 그 전에 청간 기수회도 네. 다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후원 기수가 됐을 때가 있단 말이야. 아,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5회니까 32회가 주관 기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5회가 후원 기수가 돼야 되는데, 손인군이 일단은 그러면은 말 그대로 대회장이 되는 거잖아요. 아, 그죠? 네네. 대회장이 되는데. 그럼 동기에서 서포트를 해야 되는데, 동기에 할 사람이 누구냐.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날 얘기 잘 안 나오더라고. 안 나와서 내가, 나겠다. 그 다음날 해가지고, 그냥, 야,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볼까? 내가 도와줄게. 했는데, 우리 신동민이가 이제 그럴 때 있고, 다른 친구들 포함해가지고 쭉 있었는데, 뭐야, 저 친구는 원래 활동 잘 안 했잖아. 말이 뭐 나오구나. 동기 회장을 한다고 나와.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서, 그럴 때 이제 남호선이도 그 이후에 이제 회장을 해고 그랬는데, 오성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또, 보니까, 다 개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이야기가 나오네. 그러면서, 이게 좀, 뭐야, 말 그대로 지금 쉽게 그냥 듣보자. 되는 거지,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이야기해놓고 나서 그럴 때 이제 상처를 약간 받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그래, 그래도, 일단은 이 형 뽑았는데, 이제 이거 내가 뽑은 줄 알았잖아. 직접. 그래서, 친구들 전화를 다 돌리기 시작했어. 그때부터. 이제. 이게 한번 얘기해가지고, 누군가가 적임자가 있다면, 그 적임자를 통해서 해나가면 좋을 텐데, 적임자가 없다고 하면 내가 한번 해볼게. 그래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주는데, 그럴 때 이제 어디까지 갔냐? 전남 장안까지 간 거야. 왜냐면 동기 회장하려고. 그러니까 세상에 동기 회장하겠다고 지가 먼저 나서는 거 미친놈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을 설득하러 다닌다고 하고. 근데 아까 전에 기훈이가 얘기할 때 참 말을 좀 잘 하더라는데 사실 오늘 같은 편하게 대한 이야기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생각하지 않고 이야기하는데 선배님 안 줍니다. 당시에 내가 내려가서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해드릴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내려가는 거잖아. 친구들 작은 거니까 23명이 모이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미숙이 데리고 이제 내려가가지고 뭐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서 했더니 누구야? 난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친구들을 너무 오랜만에 오랫동안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모셨으니까. 처음 본 친구들이 아닌데 가만히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30년이 넘었으니까. 그렇지. 예. 그렇죠. 예. 맞아. 그래서 이제 말을 시작하는데 그래서 인사 말을 이제 시킬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날 다 분위기 다 좋아져가지고 그럼 한번 해보자, 잘해보자. 그래서 대도 뭐 수업을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내가 하면서 청간 축제 우리가 좀 기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친구들 중에서 괜찮은 친구들 전부 다 100만 원 이렇게 나왔지. 했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전남 하순에서 모이자. 그래서 내가 버스는 서울은 대절을 할 테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전남 하순에서 모였을 때 그래도 한 80명 정도 모였고 네. 괜찮겠고 그래서 우리 선 회장이 여기 청관 축제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 이력을 보니까 2015년하고 2016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2년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1년이? 2년이죠. 그러니까 15년, 16년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내가 지금 그 날짜를 보내면서도 우리가 청간축제 그 기술을 할 때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가 맞아? 15, 16이? 저도 오래된 기억이 있어요. 아니지. 역사를 해보자는 말이야. 지금 동문회장을 하고 있잖아. 동문회장하고 청간하고 좀 다르지. 21년에서 7년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13년이니까? 14. 14. 그러면 선배님 15년입니다. 그러니까 15, 16년을 제가 그러니까 보냈잖아요. 내가 15년에 15, 16년을 보내가지고 저는 이게 15년부터 16년을 했다는 건지 15년, 16년에 2년을 했다는 건지를 15, 몰라가지고 16을 했다는 것은 내가 왜 그러니까 그 날짜까지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 날짜를 기억하면 해도 되는데 내가 아니 그것을 네. 기억하는 것은 이거였어. 내가 1년을 청간축제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광동 동문회장을 했어. 근데 광동 동문회장 2016년이야. 아, 그런데 15년.
네 방송 동문회장 하더니 동기 한쪽에 대해서 좀 신경을 덜 쓴다. 아. 그 이야기를 좀 그래서 한 번 들어가지고. 더 했구나. 아니, 아니에요? 15년 제대로 했지. 그러니까 15년 청간 축제까지 제대로 했는데 16년에 이제 네. 더블이 된 거잖아요. 아, 이쪽 돼야 되고 이쪽 돼야 네. 되고 하는데 그럴 때 16년에 일부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 좀 하는 것 같은 어. 그 느낌 때문에 내가 15, 16을 했겠구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빨리 들어가. 아 배부르다니까 너무. 이렇게 나는 먹고 왔다고. 아, 밥 먹고 왔어? 아저씨는 먹어서 먹을까? 밥하고 달러. 고기는 아 이제 고기고 술 밥은 그만 마시겠습니다. 술을 못해서. 뭐. 네. 예, 저도 술을 많이 못해요. 불을 꺼셨어요, 선배님? 응, 왜요? 그랬어. 아, 계속 탈 것 이거 같아서. 식으면 맛없는데? 그래? 예. 그렇지. 이게 식으면 맛없어요. 비린다고. 그래. 우리가 말만 너무 많이 하는 거. 참 우리 언제 시작했지? 어떻게 보면 진짜 쉬지도 않고 인생 달려오셨네요. 진짜 쉬는 시간이 없었네요. 그래서 밥은 있나요, 예, 선배님? 있어요. 밥 밥 좀 드릴까요? 해놨어. 네. 밥을 안 주웠어요. 그래서 방송 동문회장 하면서 내가 이제 했던 것들이 전국 네트워크 제일 그 다음에 내가 방송대 동문회는 무조건 투명하게 운영돼야 된다. 그래야 신뢰가 생긴다. 선배 주걱이 그래서 저 왼쪽 어디 있을까? 오는데요? 거기 나무 그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접는 거지. 그래, 이걸로 풀까요? 응. 작은 거 있는데. 그냥 수저로 푸세요. 아니, 안 보여서. 우리 집이 아니라. 대단하십니다. 정말 치열하게 사셨네요. 치열하게 산 것을 나랑 있지. 먹는다. 그냥 갖다가 뭐를 대단하게 이룩했다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삶의 과정 자체는 나는 누구한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삶의 결과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그것은 내가 말 그대로 장관이고 대통령이고 뭐 국회의원이고 수도관인데 근데 과정 자체는 열심히 왜? 살아왔고 예. 선배님도 식사하실 거죠? 그러면 살아오면서 그 직접 나한테 뭐 선물이나 이런 게 많아. 아 많습니까? 아니, 아니면 밥이 많아. 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많이는 안 살았지만은 그냥 제 인생에 약간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나한테 선물이다 생각하고 어느 정도를 이제 쓰는 편이거든요.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 몸에. 그냥 뭐 지금 아니면은 뭐 더 나이 먹고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 하고 싶은 거 막 이것저것 막 다녀요. 그냥 멀미 엄청 심하게 하면서도 배낚시 한 번씩 나가보고 이런 식으로 뭐 나한테 투자라 이런 거는 없습니까? 없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는 이런 들어보니까는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공부를 했던 것이 사실상 내한테 대한 엄청난 투자죠. 가장 이기적인.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이라든가 내가 그 당시에 항상 했던 것이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 나이가 성인이 되게 되면 자식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것들을 생각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나는 나를 위해서 지금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박사학위 마칠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우리 나이로 33세 박사학위 받은 굉장히 빨리 받은 거 어떻게 보면 28에 파운드 사표 쓰고 27에 사표 쓰고 올랐지. 그러니까 7년 2개월 공부했으니까 그러면서 투자는 결국 내한테 대한 투자는 그런 거였다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 지금 현재 삶을 살면서 내가 내 치장하는데 일단 돈을 써본 적은 내가 아파서 나를 고치는 데도 썼지만 그건 당연히 줄여야 선생님 갑자기 그 하나 생각이 났는데요. 저 살아오면서 정말 내가 이것만큼 정말 잘했다. 그 한 가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제법 있어요. 네. 정말 딱 하나만 말하라고 그러면 나 인생 살면서 정말 나 이것만큼은 정말 잘했어. 저는 결혼은 잘했습니다. 동주생각. 아니 나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저는 선배님보다 더 일찍 했어요. 27에 결혼해가지고 큰애를 27에 이제 낳았어요. 근데
지금 저는 어제도 그저 이제 술자리 하면서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저는 이 나이가 저는 제일 좋아요. 지금이. 그러니까는 뭐 어린애들 뭐 30대 초반이나 얘네들 보는 것보다도 니들 나이보다 나는 지금 내 나이가 더 좋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때 그 어린 나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애들 키우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어. 고생을 한창 할 때 나이였고, 그렇지.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애들이 다 커가지고 기반도 잡아놓고. 이제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지금 제 나이가 저 형이 이게 조금 직장을 다니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권했다는 자체가. 그렇죠. 근데 이제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애들도 둘 놓고. 근데 동생이 35인가 6인가 와가지고 좀 내가 공부를 좀 더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공부 열심히 많이 하셨구나. 그래서 동생이 근데 우리 어머니가 항상 나한테 그랬거든. 머릿속에다가 너는 공부를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암시장했는데 동생 공부 안 하면 중이 된다더라. 중이 된다더라. 그래서 동생이 공부하는 데는 일단은 무조건 오케이 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 어디로 갈래 그랬더니 미국으로 갈까 어떻게 갈까 그래 고민을 많이 하는데 미국 가면은 1년에 한 7천 8천 들더라고 당시. 아, 니도 지금 자금이 안 될 것이고 나도 만만치 않은 그 당시 같으면. 그래서 독일 가면은 또 니 지금 현재 집을 좀 월세를 놓고 가면 부족한 것들은 조금 주변에서 씁시다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독일 유학을 가라. 이것을 했던 것이 나는 상당히 내가 결정을 잘했던 왜 게 미국보다는 독일이 더 낫지 않습니까? 지금 뭐 경제적이나 뭐 이런 근데 저기 학구열 쪽도 대부분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면은 선배님 같은 경우도 가정이 있는 상태였고 또 그 동생분도 가정이 있는 상태였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게 또 제가 이렇게 저도 여자다 보니까 저도 살림을 하고 일을 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정말 여자가 잘 들어와서 서포트를 해주지 않는 이상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제가 이렇게 딱 들어보니까 사모님이 중간에서 지금 시어머니도 오시고 계시고 동생도 같이 살았고 또 애들도 있었고 또 선배님이 또 1년 동안 업무 준다고 거리가 없으셨잖아요. 근데 정말 그때 사모님이 정말 잘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선배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조카도 케어를 했지. 근데다가 또 중학교 또 그 대구에 누님의 그 애들까지 그렇죠. 애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아니, 조카까지. 대전님이 온 게 아니야. 그 도청 누님이에요. 도청. 아니 저쪽 이렇게 살고 시골에 시골에. 대전이라고 그러셔갖고. 아니. 그 대전 동생이 대전 누님 집에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집에 와서 공부할 이제 시골에 있는 조카가 시골에 올라오신 있는 거구나. 조카가 그래서 올라왔어요. 정말 그 사모님이 대단하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만약에 정말 그 입장이라 그러면 정말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서포트를 해 주셨기 때문에 선배님이 지금의 이 자리가 있는 거고 또 동생분도 지금 그 유학까지 갔다 오신 거고 조카들도 이렇게 잘 된 이유가 정말 사모님이랑 그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정말 결혼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네. 항상 좀 측은한 그게 강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강의 준비돼야 되고 책도 써야 되고 막 그러는데 보통 아침에 그렇게 막 5시에 일어나고 해갖고 6시에 나가더니 밤에 오면 막 11시, 12시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다음날 또 강의 준비한다고 새벽에 한 2시나 이렇게 되고 막 그러니면은 옆에서 그런 거 보면서 지금도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내가 약간 약간 소홀히 한다 하더라도 약간 용서를 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측은해서 바가지 긁고 싶어도 긁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근데 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시니까 왜냐면 또 집에서 이렇게 정말 놓으시는 게 아니라 그 나름대로 노력들을 많이 하시니까 사모님도 옆에서 또 저만큼 고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게 있었기 때문에 또 그거 하시겠어. 선배님 그 대덕의 마을이 어디죠? 초당. 아까 초당. 시골에 지금도 이제 형님이 사셔요. 위자, 개자, 춘자라고. 맨 위에 최고 형님이. 맨 위에 형님. 그래서 이게춘 씨인데 지금도 우리 육아 집안이
그 관산에 어. 집성촌 맞아. 2만 몇천 명밖에 안 돼요. 네. 그 우리 그 저기 미성미 어. 그 할아버지 또 박사고. 유계우 선생님, 네. 유계우 선생님하고 같은 친인척 그렇죠. 되시네요. 이계우 선생님 내가 시골로 가면 항상 이제 찾아뵀는데 네. 네. 그렇게 했어. 유계우 선생님 그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큰 형님을 별명으로 부르지 않아. 동주야 별명이 뭔지 아니? 알죠.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예. 처음부터 몰라. 좋은 말로 거의입니다. 거의.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거의. 거 거위. 거위. 왜요? 네. 거의 근데 모르냐? 몰라. 시골 말로 때까우. 기억이 안 나. 아 우리가 할 때도 그런 얘기 있었는데. 예. 아, 그러시네요. 이계우 선생님 나 3학년 1학기 때 3학년 때 이름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 담임이었는데 이계우 선생님 뭐 여기 나를 혼낼 때는 그 공부를 왜 열심히 안 하냐고. 그러니까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타입은 아니었어. 중학교 다닐 때도 뭐 하게 되면 내가 수학은 좋아하니까 수학은 좀 했는데 영어 같은 경우는 뭐 당시에 영어 선생님이 너 집에서 영어 몇 시간 해? 그러면 아니, 이걸로 그냥. 몇 시간 차이가 아예 안 하는데요. 파지, 아니, 그 약간 체지 좀. 네. 그러시. 아니, 그냥 여기다가 그냥 다른 거 묻히지 말고. 집에서 식사 안 하시고 오십니까? 아, 저는 아침 원래 일찍 일어나서 드시니까. 6시 반에 아침 식사를 하고 점심을 11시 반, 저녁을 6시. 근데 지금 식사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배가 지금 고파. 아까 계속 오늘 소리 시간 났어. 예, 예. 전 먹는 거는 시간은 없습니다. 안 먹습니다. 그 저녁에 이제 주말이나 뭐 이러고 쉴 때 같으면 집에서 영화 보면서 1시, 2시가 돼도 먹고 싶으면 먹어요. 근데 박사 논문 쓸 때 그래도 내가 한 사표 쓸 때 시골 형님이 그런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파인 사표를 쓰겠다 하니까 시골 형님이 포항까지 오신 거예요. 아, 왜 사표를 쓰려고 하느냐 딱 했는데 형님이 이제 내가 당시 이제 어머니하고 방 한 칸 쓰고 있다 했잖아요. 예. 딱 와서 보시더니 뭐 하려고 그래? 공부하려고 그래. 응? 사표 쓰라고 그래. 그게 사표를 쓰라는 이유가 딱 하나를 보고 한 거예요. 사는 모습 보고. 우리 방에 당시 출입문을 제외한 나머지가 3면이 전부 다 달력 뒷장으로 도배를 해놨는데 거기에 영어 단어, 한자, 인기 다 써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공부를 할 때 어차피 회사를 다니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그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뭐 TV도 있고 뭐 계시니까 하지만은 TV를 보다가도 앞에가 보이니까 그럼 그 앞에다가 영어 단어라든가 한자를 써놓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하루에 내가 못해도 그런 것들을 한두 개씩이라도 외우면은 그건 가능하다. 그래서 그 모습 딱 하나 보고 나서 형님이 그럴 때 사표 써도 되겠다 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박사 아까 하기 논문 쓴다고 했을 때 마지막에 내가 거의 작업이 딱 떨어진다고 했을 때 형님이 먼저 전화를 해서 말씀 꺼내시더라고요. 근데 논문 쓰느라고 어떻게 작업 딸리지 않아? 그러는데 아 어떻게 하셨어요? 좀 딸려요 그랬더니 그 당시 96년 때 내가 한 1,000만 원 보내줄까? 형님 그 1,000만 원은 너무 나한테 부담스럽고 이렇게 논문 쓰는데 당시에 이제 거마비라는 게 있어요. 거마비. 근데 아까 전에 내가 우리 지도 교수님하고 두 분 안 받으셨어요. 다른 분들 다 받는데 원래 그분들 내 사정을 아니까 내가 자네한테 그만이 받겠냐 그래서 두 분 안 받으셨는데 그래도 당시에 이제 공시 정해진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 50시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논문 인쇄를 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200분 인쇄를 해야 되잖아요. 당시에. 그럼 이제 그 인쇄비하고 해가지고 하니까 500이면 내가 이거 끝나고 바로 돈 벌면 되니까. 그래서 그 형님이 당시에 그때 500 보내주시고 그래가지고 뭐 쌀싸면 금전적으로 그러니까 큰 어려움 없이
지내왔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어림없다는 거지. 내가 옷을 살 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명품을 사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단 한 번도 내가 사고 있는 시계를 돈 주고 사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계도 지금 차고 있는 것은 다 선물? 아니 뭐 그냥 3만 원, 5만 원인가 그럴 거예요. 5만 원대도. 방수대 총장 당선됐다고 기념으로 주신 거. 그래서 원래 시계를 차지 않는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반지고 뭐이고 이런 것들을 해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머리 이런 쪽을 한다고 했을 때 단 한 번도 뭐 5만 원 이상 쪽에 가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뭐 양복 이런 것들을 산다고 해갖고 명품을 사보거나 그런 것도 없고 대신 이런 건 좀 있었어요. 아, 우리 가족이 같이 갔을 때 그렇게 해가지고 쭉 한 번 갔을 때 내가 진짜로 돈을 그때 제대로 벌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5가족 가가지고 백화점 가가지고 집집마다 200만 원씩 막 딱 쓰고 가자 우리가 그렇게 해도 우리 재수 씨가 그럴 때 어떻게 시아주머니 이런 것들을 해주냐고 그래서 자기는 차마 못 쓰겠다 해가지고 옷 한 번만 사. 만약에 여행 가시면은 자는 것, 먹는 것 고르라면 어떤 거 선택하십니까? 쓰는 것에 대해서 네. 자는 곳이냐, 아니면 제 초호화 호텔에서 자느냐, 나는 먹는 아니면은 저희 먹는 걸 식재료만 많이 자더라고요. 먹느냐, 좋은 거 많이 저는 먹고 잠은 그냥 대충 아무 데서나 자고 먹는 걸 좋은 거 맛있는 거 먹냐 이거. 초호화 호텔에서 좋은 거 먹으면 좋지. 아니 둘 중에 하나를 골라. 둘 중에 하나를 하나만. 초아 호텔을 지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결혼할 때도 사실상 상황이 그랬지만은 여기에 결혼해갖고 첫 신혼여행은 그냥 김해 쪽에 가가지고 비행기를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했는데 뭐 그렇게 하고 제주도 가가지고는 자기들이 그 호텔을 해준다고 했는데 나중에 그게 그 여행사를 통해서 가다 보니까 좀 바뀌어가지고 하루는 오히려 1급으로 가고 하루는 여기에 그 일반 모텔로 보내주더라고. 근데 요즘 모텔도 워낙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게 이제 와이프하고 이렇게 같이 다니다 보면은 이게 맞아야 되더라고요. 서로. 그냥 우리 저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자는 건 둘 다 시골 출신이어가지고 자냐 뭐 아무 데서나 그냥 잠만 자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이에요. 먹는 걸 이제 많이 좋은 거 먹고 이렇게 하는 편인데 또 어떤 사람들 보면은 왜 치고 있어요? 그 자는 쪽 좋은 곳을 주겠는데 뭐 깨끗하고 뭐 이런 시설이 잘 돼 있는 데로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사람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도 이제 명품 쪽에 관심이 없는데 우리 얘는 조금 그런 쪽에 관심이 있는 틀리니까 시대가 달라서 또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그래서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먹는 것은 하여튼 요즘 생각에 좀 잘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은 좀 잘 먹고 어디 가서 또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많이 사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내가 정작 내 가족을 위해서 좋은 것을 못 사준다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을 좀 하기 때문에 먹는 것은 조금 더 잘 먹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에 내가 뭐라도 잘 먹기 때문에 요즘은 사실상은 요즘은 금액적으로 막 그렇게 비싼 걸 먹고 싶다 그래, 그랬던 만약에 금전적으로 이게 아니고 자는 것을 중요시 하느냐 아니면 먹는 것을 중요시 하느냐 요즘 여행 먹는 갔을 쪽에 때 조금 먹는 쪽에 저희도 신경 먹는 써야 쪽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많은 얘기를 이렇게 했잖아요, 선배님. 그래서 이렇게 오늘 또 좋은 것도 준비해 주시고 또 계속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얘기도 이렇게 해주시고 그랬는데 우리 이렇게 부모님들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 말씀 하고 저희 이제 마무리 할까 하거든요. 그래서 인사 말씀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그래요. 갑작스럽게 얘기하고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진짜 가볍게 포도주 한잔 했는데 우리 동문들하고 저희 후배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멋지다. 어떻게 이런 코로나 시대에
사실 서로 면대면으로 보기도 어렵고 그러는데 이런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가지고 선배님들 찾아보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참 자랑스럽고 기특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시대에 한 번 더 같이 해보고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야기하다 보면은 내 고생했다, 내 잘났다 이런 이야기로 비춰질 가능성도 일부 있고 그러는데 사실상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지금 삶의 어떤 결과 이런 내용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대신 정말로 어떤 누가 나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왜 삶을 그렇게 치열하게 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길래 내가 진짜 치사하게 안 살려고 한다. 그리고 치졸하게 안 살려고 한다. 그래서 치열하게 사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앞으로도 아마 제가 이렇게 치열한 모습은 계속 보이고 살 것 같아요. 그리고 대신 그 모습을 사는데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단위는 우리 가족이 맞아. 그리고 좀 넓게 보게 되면은 좀 우리 형제 자매 포함해가지고 우리 구남매인데 예. 더 나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장학회 활동 이런 것도 하고 평생학습 학회 활동하고 그러면서 그래서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진짜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냐 했는데 제 이름이 위계점이잖아요. 그게 근데 나라 위예요. 그래 10개예요. 한 나라를 여는 하나의 점이라는 거거든요. 나라를 연다 하게 되면 이게 너무 거창해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이름에다가 나는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뭐였냐 하게 되면 나라의 10개 점점 내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에 조금이라도 뭔가 빛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 그게 이제 저의 어떤 삶의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항상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대신 그러면 이 삶의 목적이 있으면 그 삶의 자세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우리 애 이름을 제가 지었어요. 근데 그게 발을 정해 밝을 철이에요. 정철. 네, 정철인데 위정철인데 그러니까 바르고 밝게 살아라 이건데 일단 바르다는 것은 진짜로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정도에서 사면 되고 밝다는 것은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치에 밝게 또 하나는 이게 세상을 좀 밝은 모습으로 그렇게 보고 약간 긍정적인 마인드 하는데 긍정의 글자를 만든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정철은 저의 삶의 자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삶의 목적은 위계적, 삶의 자세는 위정철. 매일 부르고 산다. 그래서 남이 나를 부를 때 위계적하게 되면 나의 목적을 다시 생각하고 내가 아들 이름을 부를 때는 나의 삶의 자세를 다시 생각해 본다. 이런 식으로 계속 살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더 멋진 모습들 만들어가지고 우리 동문들에게 좀 괜찮은 인간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예. 해주실까요? 여기 여주입니다. 여주에서 그 자연 전원을 지금 배경으로 이렇게 지금 좋은 선생님께서 말해주신 좋은 음식에 처음으로 먹방을 같이 겸해서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선배님 그 좋은 기운을 받아서 가고요. 오늘 초대해서 너무 고맙고요. 선배님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좋은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네. 선배님 수고하셨습니다.